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당과 야당이 나란히 각 당 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시는 연찬회 워크숍 각각 1박 2일 동안 이제 열었었죠. 오늘 결의문도 이제 발표를 각각 하셨는데 각각 여와 야의 결의문 내용 그리고 이 연찬회 워크숍에서 이 논의하신 내용 어떤 특색이 있었는지 차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은 어땠나요?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 하는 거는 이제 해마다 하는 건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또 대통령 임기도 2년 차에 들어가서 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년에 정기국회 앞두고 열었던 연찬회하고는 또 의미와 이 또 분위기 또 결의가 좀 다른 그런 연찬회여서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도 참여하게 하고 또 각 행정부처 장관급들도 다 참여하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또 그 참여시키는 의미가 조금 더 각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국정이 성공하고 하반기에 성과를 내고 내년 총선에서 또 집권당이 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이 정부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대통령실만 또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입법부에서 현장에서 최일선에 있는 당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의 행사에 내각과 대통령실까지 다 참여시켜 가지고 서로 토론하게 하고 국정과제를 또 협의하고 전략을 수기하게 만들었고 대통령께서 무엇보다 직접 마이크 잡고 국정과제 또 기조 또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공감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의욕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제대로 치르고 나서 내년 총선에도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세운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활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 무대책, 무책임 정권이었다.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실정과 난맥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전체가 대부분 의원님들이 모였고 또 밤에는 상임위별로 분임 토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하는데 너무나 그 난맥상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 독재형의 검찰 공화국형의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 퇴행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우리가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최근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이 거부권 정치가 아주 너무 이렇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법 이런 것들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윤 정부가 이것을 시행령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 가지고 시행령 정치로 이러한 민주주의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또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에 대해서 조금만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공산주의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탄압의 기조를 가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 탄압, 언론 장악 또 선관위 장악 이러한 양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결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무능력의 여러 가지 행태는 최근에 1년에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라든가 잼버리라든가 오송 참사라든가 최근엔 또 군인들의
그 여러 가지 활동과 내부 수사를 갖다가 또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최상병 사건을 또 일으키고 또 경기는 침체하고 있고 또 외교에 있어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바로잡는 것들을 중심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핵 오염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과정이 진짜 국민을 굉장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합작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게 30년 동안 그 이상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거의 뭐 우리 나라의 대표로서의 그런 행보보다는 일본의 대변인적인 굴욕적인 역할들을 보이고 또 대통령은 특히 묵묵부답을 해왔는데 이 윤 정부의 이 오염수 핵 투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러한 결의들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결의문 내용을 보면은 퇴행의 시대를 끝나겠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 선동 정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여야 양측의 어떤 그 불신의 감정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그 결의문 서로이 엇갈리는 그런 그 결의문 내용이기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전 정부에 대한 그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 부실 기업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저희 당에서는 뭐 민주당 예비 후보들하고 이제 경쟁할 만한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뭐 20년 집권, 50년 집권, 심지어 100년 집권까지 자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뭐 거의 희박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출신도 아닌 민주당 정부 출신의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국민이 추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0.7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데는 민주당이 자신하는 것처럼 뭐 20년, 50년, 100년 가가지고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한 번만 더 가면은 문재인 5년이 조금만 더 연장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 국민들이 나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국민이 불러낸 후보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사실은 그 5년 동안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대통령 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지난 한 1년 좀 넘게까지 들어서 국정의 요소를 보고도 받고 살펴도 보고 또 실상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해보니까 이게 뭐 정말 그 있는 그대로를 국민한테 이야기했다가는 국민들이 낙심해가지고 진짜 자포자기할까 싶어서 제대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도 이제 분식회계부터 해설을 보면 분식회계 같은 그런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5년 임기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과 본인의 정부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국민의힘 집권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그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고 자기가 뭘 해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셔서 이제는 뭐 좌우 둘러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남은 기간 동안에 일로 매진을 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모두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매진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저는 옆에서 어떤 분들은 좀 표현이 좀 강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옆에서 네. 공감이 됐던 게 제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하면서 정보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일이까지 있었구나. 정말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이런 일들이까지 있었구나. 이게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걸 정보위 차원의 위원장 차원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다 보고받고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제 말씀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라를 맡겨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소명감을 그런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데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날선 발언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이제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고 분식회계라는 표현 그 비유법까지 썼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 예, 참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5년 동안에 그 대통령을 선택해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안위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이렇게 선택해서 맡겼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괜찮은데 전 정부가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우월적인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 굉장히 이렇게 대결적이에요. 이게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을 이분법으로 지금 나누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이러한 것들은 겸손하게 들여다보거나 반성하는 거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불리하면 이제 남 탓 위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그 잼버리 유치가 작년에 됐다 하더라도 최근 그 여러 가지 발생된 것들을 보면 진짜 집중해가지고 몇 달만 하면 되는데 1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과거 정부 탓으로 한단 말이죠. 실제 뭐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도대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거냐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거기에서 발언 가운데 그러한 뭐 1+1은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모습이 좀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좀 뭐 무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저는 뭐가 좀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하신 거 중에서 보면은 그 오염수에 관련해서 오염수가 환경과 인체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칠 영향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핵에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많은 핵 다종의 그런 핵들이 신체에 쌓인 가지고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때 밝혀지면 그걸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을 합니까? 대통령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검증이 덜 끝났고 시인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그 오히려 국민과 민주당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스스로 비과학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단정하고 어떻게 보면 막 확증, 편향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더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그것은 결국 이제 민주당을 지칭해서 한 거라고 봐야죠. 이제 해석을 하셨고, 그거는 그 민주당을 딱 표적 삼아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같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제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1은 2라고 말하는 사람하고야 그다음 대화가 되는 거지. 1+2 100이라고 그래버리면은 황당하죠. 그다음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1+1은 2, 그러면 2+2는 4가 아니냐? 그럼 4+4는 8이 아니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1+1, 2, 뭐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상식을 그냥 휴지통에 쳐넣어버리고 그냥 선동, 괴담, 가짜뉴스만 이야기하니까 뭐 너 앞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이게 논의할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 그 원자력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유일한 세계 최고의 기관이고 그 기관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을 갖다가 뭐 일본한테 돈 받아 먹어가지고 매수당해가지고 뭐 덜러리 쓰는 기관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뭐 저기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 난 그런 우리나라도 인류대겠지만 전 세계 인류 대학의 석학들이 오염수 처리하면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돌팔이라고 우리가 버리고 심지어 자기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국제 기준에 합치해서 방류하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뒤집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솔직히 저도 그런 느껴요.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대통령은 협치하고 싶죠. 당이 또 소수당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좀 대화해서 서로 또 절충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 정부도 조금 거기에다서 뜻을 실현하고 야당도 거기 정책을 반영하고 해서 뭔가 계속 진행하고 결과를 내고 싶은데 아예 첫 단계에서부터 접근 방법이 이래버리니까 특히나 오염수 처리소 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교 관계도 있고 또 국제적인 우리 국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에 입각해서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버리니까 밖에 나와서 선동하고 장외 집회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좀 여야 모두 이 연찬회 워크숍을 하시고 결의문도 발표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 민생 예산이라든가 민생 입법 중요하다. 이 말은 이제 공통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결국 대화와 타협과 협치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가을 국회에서도. 자,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또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또 재차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세력과 과연 대화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 이념과 관련된 그 말을 부쩍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그건 뭐 서구에서도 비슷한 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비슷한 논란이 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 또 가치 그런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공화체제 이 범위 안에서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라는 방법론 측면에서 정책 측면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을 수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건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 대통령께서 느낄 때는 그 정치적인 논란, 이념적인 논란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가 생기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게 그 여야 또 진보 보수 이견 없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되고 공화체제로 가야 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은 당연히 외교관계,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일본,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체제나 공화체제고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그 나라하고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 공산 일당 독재를 하고 1인 독재를 하고 세습까지 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사실상 그렇게 중간에서는 뭐 운전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정책 보면은 한미일 관계는 더 이렇게 약화시키고 북중러 관계를 더 중심에 두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이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 이 또 시장경제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이 세계 7위권, 8위권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야 각 당이 같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 워크숍에서도 그런 발자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층,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중도층으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중도층들은 과연 이런 이념적인 그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인가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런 그 발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공감하는 그 의원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이 과연 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유리한 전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 여러 당, 새누리당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보수 정당이 당의 위기가 오거나 뭔 일이 안 풀리면 항상 전도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북풍 그리고 이념 논쟁이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걸 또 써먹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진짜 철진한 이념 논쟁입니다. 이전에 항상 내부의 위기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어떤 반공 이념으로 그거를 해왔었는데 그러한 많은 시도들이 처음에는 좀 아주 몇십 년 전에는 좀 통한 부분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제 국민들이 그러한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혜롭게 그걸 다 보고 있는 거고요. 의도는 뻔합니다. 그 지지층의 결집이죠. 일단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그리고 중도층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안보 중심으로 이렇게 보수 쪽으로 좀 표를 끌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이제 이것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실제 내부 결집용으로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도층은 그것보다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가가 국격을 가지고 국가의 안위를 제대로 해서 국가 외교에 있어서도 균형 외교를 제대로 펼치고 국가 이익 중심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를 결합시키는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안보도 경제 안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10대 선진 대국에 맞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그 5년 동안 전력 투구에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아까 얘기한 남 탓에다가 이런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한다는 건 진짜 한심한 작태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고요. 특히 양날개론을 들어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날개가 뭡니까? 좌우, 새가 균형 잡힌 체형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철진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정당한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 그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한 비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념 논쟁으로 이걸 전환시켜가지고 그것을 탄압하고 입을 닫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한쪽으로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쪽 날개, 그 다음에 눈도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고요.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죠. 외교, 지금 내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더 안정이 되고 있고 좀 확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근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는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그동안에 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타진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 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앞뒤 좌우 재지도 않고 그냥 직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나 균형을 상실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일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휘층 결정용이다,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반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살다 보면은 예. 뭐 성과도 있고 잘 되고 돈도 벌고 자리도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참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이념인 겁니다. 국가도 열심히 국가 발전, 경제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오다 보는데 어느 날 나라가 이상하게 보니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7, 8위권 국가까지 오고 그 사이에 또 소련은 또 한번 붕괴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체제 경쟁은 끝났다라고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제 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방심했다고 해도 끝났다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공산주의 뭐 자유주의 이야기할 거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세다. 그쪽으로 다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신경 끄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러시아는 공산 일당 독재 더 강화되고 돌아가신 그 대통령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르바초프 네. 대통령 그때보다도 훨씬 더 공산화가 더 심화돼 버리고 거꾸로 역사가 진보할 줄 알았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민주국가 침공까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홍콩하고 이 체제라고 해서 홍콩 민주 체제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다시 이제 되찾아놓고 지금 공산국가 만들고 있죠. 대만까지 침공해서 지금 공산국가 만들려고 지금 계속 겁주고 있죠. 북한하고 우리 체제 경쟁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기는커녕 3대 짓에서 하고 있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에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간첩 없다고 하는데 간첩이 도처에 깔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이를 갖다가 위인이라고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을 국군의 뿌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발전했는데 지금 나라가 근데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야? 우리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근본적인 회의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권도 바꿔준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정권 아까 말씀드린 극적인 정권 교체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배경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소명을 느끼는 거죠. 왜 나를 대통령 만들어줬나? 극적으로 0.73% 차이로 나한테 국민들이 뭘 기대하나? 이 시기에 5년 동안에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 소명감을 지금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철진한 게 아닌 거죠. 철진했다고 생각했는데 철진한 게 아니고 더 심각해졌던 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 공산주의 뿌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영웅처럼 돼 있다 이렇게 우리 정권에서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홍범도 장군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한마디만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그러니까 지금 이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는 그게 육사 차원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용산에서 나왔다라고 거의 판단이 들고 실제 거기에 대한 발언도 했고요. 근데 자 우리나라가 타국이나 타의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자주적인 어떤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어떤 자주적 주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홍범도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쨌건 러시아나 이런 그 중국이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활동하기가 좋고 또 그들과의 어떤 정치적 유대나 연대가 좋았기 때문에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또 일시적으로 뭐 공산주의에 가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스탈린에 의해서 탄압받아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부분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의 조직책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지금 우리 국힘에서 가장 또 존중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이러한 것들을 이념 논쟁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또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이념 논쟁이 얼마나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념이냐 실용이냐 이거는 뭐 정치권 내부에서 각 당에서 좀 더 많은 그 토론과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